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이 저와 함께 나와 주셨고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테마는 방산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이 미국의 함정이라고 하면 배죠, 배. 네, 해군의 군함인데 이 함정 정비 사업자로 좀 선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이다 이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육군의 탱크 그쵸. 아니면 뭐 자주포, 맞습니다.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공군, 뭐 너무 이 정도, 잘하시네요. 네. 이 정도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해군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던 거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된 걸까요? 네, 뭐 지금 한국 방위산업,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도 K방산에 대한 어떤 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높은 무기 성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고강도의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이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연간의 한미 연합 그런 훈련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서방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 대치 하에서 유사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비 투자를 가동화만 하면은 이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능 대비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일례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가 독일의 PZH-2000 동일한 자주포인데요.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굉장히 공급이 빠릅니다. 빠른 공급 속도가 한국 방산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대규모 설비 투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20년에 이제 K9 자주포에서 시작을 했다라면은 뭐 2021년에는 여기에다가 항공기인 T50까지 조금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추가가 됐고, 그리고 2022년에는 뭐 K주 전차라든지 뭐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수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2022년에 폴란드 쪽으로 굉장히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139%나 증가를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출 금액이 찍혔는데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200억 달러 수출 금액 돌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방산의 경쟁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해외에서의 니즈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국제 무대에서 이 K방산이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2022년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던 그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의 방산,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방위 산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방위 산업은 독자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뭐 기업이 하나의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엔드 유저, 뭐 최종 소비자라든지 기업한테 잘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이제 뭐 B2C 구조라든지 B2B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위 산업은 그렇지 않죠. B2G.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 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 혹은 G2G,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외교적인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좀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시기에는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 우리가 방산의 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왔었었는데 이제 방산 지출이 증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도 굉장히 이익률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방산 5개사 매출 추이랑 미국의 4대 방산 업체들의 매출 추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나라 방산 5개사 매출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의 합산 매출을 봤을 때 2022년부터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굉장히 대형 기업들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한 자릿수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세를 확장했었던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어떤 가치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수출 지역도 확대가 되고 수출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방위 산업이지만 미국과 뭐 한국의 방위 산업을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좀 다른 성격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로키드 마틴이나 뭐 레이시온, 노스럽 그로먼 이런 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 대 기업으로서 K방산이 그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쪽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주, 가치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K방산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치주라고 미국 그 방산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즘 배당주 투자 관심 많으시잖아요.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심심치 않게 로키드 마틴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 덩치를 키워오고 그만큼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품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기업과는 다른 성격의 기업이다. 주식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K방산, 이 K방산에 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ETF 상품으로 이제 솔에서 솔 K방산 ETF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채널에서 항상 나와 주실 때마다 제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ETF를 많이 출시해 오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방산 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럼 배경? 이런 건 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국의 이제 방위비 지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면서 방위 산업이 기존에는 굉장히 첨단 기술 이런 쪽을 바라봤다라면은 한번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는 이제는 약간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고 지상 무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지금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K방산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점프업 되는 딱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K방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향후에 또 이런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육지, 뭐 해상, 항공, 우주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첨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울 K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밸런스 있게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지수의 방법론에도 잘 녹였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방위산업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최대 15종목을 우선적으로 추린 다음에 이렇게 추린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강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키워드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안에서도 서로 상대적인 강점이 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강점을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방위산업 왜 우주항공과 로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은 무인화와도 좀 관련이 있죠. 지금 그 군사작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무인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정찰 로봇이라든지 폭발물 처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력에 좀 안전을 확보를 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이 무인화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병력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이런 병력의 어떤 부족함을 로봇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것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정찰한다라든지 뭐 통신, GPS 네트워크를 통해서 군사작전의 어떤 성공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항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방위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또 유념하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이 소울 K방산 ETF에 대해 좀 들어가 보자면요. 네.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총 13개 종목에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렇게 무기체계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잠수함, 군함 이런 쪽에서도 강점이 있지만은 결국에 함정 MRO, 유지 보수 쪽에서도 어떤 미국의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는 어떤 첫 해가 올해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과 같이 이 함정 MR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서 탄약 155mm 탄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에서도 여기에서의 어떤 빠른 그런 수요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풍산을 한 6% 정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족보행 로봇 등 군용 로봇을 생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천궁이라든지 비궁 이런 유도 무기를 생산을 하지만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족보행 로봇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모두 조금 반영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함정 MRO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분석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 MRO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좀 군함 신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군함을 이렇게 막 많이 만들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강한데 그에 비해서 군함 신조 능력, 건조 능력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선주에 대해서 그 투자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선주가 높은 어떤 관심과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는 뭐 LNG 선과 같은 약간 고부가 가치선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 함정 MRO라는 어떤 이벤트 이슈 자체가 조선주에게 또 긍정적인 이벤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함정 M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가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의 약자인데 배를 만들고 나서 실전 배치된 함정들을 유지 보수하고 성능을 개량을 해서
항시 전력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MRO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잦은 어떤 그냥 일상적인 유지 보수, 그거를 우리가 V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기 점검 MTA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정비 Regular Overhaul ROH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군함 한 척당 생애주기 MRO 비용을 보면은 사실 횟수로는 이 창정비는 한 30년 정도 군함의 생애주기를 본다라면은 한 5번 정도밖에 횟수로는 아니지만 비용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 MRO의 비용이 한 3.6조 원 정도인데 한 50% 이상이 이 창정비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8월 말에 한화오션이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보급선 MRO 창정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는데 우리가 그 MRO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창정비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왜 지금 MRO가 한국의 조선사업과 그리고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에 중요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기업에게는 향후 신조죠.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그 영역까지 넓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스법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신조, 그러니까 미국의 신조까지 영역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MRO 같은 경우에는 전진 배치된 함정의 경우에는 작전 지역 인근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한화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자격을 획득해서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미국의 존스법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면 되잖아요. 인수하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거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인수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내에서 신조, 군함의 신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방산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우리가 군함을 보면은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배 안에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뭐 레이더라든지 소나 체계라든지 뭐 대한 미사일이라든지 다양한 무기 체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런 신조의 영역을 확대한다라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함정 MRO가 조선 기업,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유한 잠투함 수가 2022년부터 미국을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 어떤 해상 전력 강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다만 이제 자국 조선사들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솔 K방산 ETF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 이 상품에 대한 이 활용도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솔 ETF가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펀, WEAPON, 굉장히 외우기 쉽죠. 무기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의미를 좀 짚어본다라면은 W는 새로운 국제 질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어떤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expenditure growth, 그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A는 에어스페이스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방위산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우주 항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는 포스트 마켓, MRO입니다. M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업체들의 연금과 같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했는데, 무기의 경우에는 초기 획득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용 기간 동안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P는 MRO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O는 오버시스 마켓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는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좀 Q도 올리고 마진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 노휴먼, 로봇, 무인화입니다. 방산에 이제 무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트렌드들을 잘 담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K방산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웹폰을 기억을 하시면서 K방산에 투자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한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알기 쉬운 어떻게 보면 트렌드죠. 웹펀. 네. 이 웹펀에 맞게 좀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솔 K방산 ETF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내가 밀덕인데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밀덕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번 그 상품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엄청 네, 좋은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밀덕 네. 인구가 한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에는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